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세무조사라는 키워드가 사실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무조사에 대한 시각 자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시죠. 자, 지난 영상에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의 가능성이 점쳐진다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사를 일단 한번 보고요. 이 세무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6월 13일자 조세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부당한 세무조사 당할 뻔 47%는 구제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구세청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2018년부터 22년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을 심의한 결과 18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약 31%를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이를 중지시켰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적었었는데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구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할 뻔했는데 47%는 구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납세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청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지난해까지 재심 요청 건수가 304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31%가량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부분인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부분인 거죠.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보여지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서 약 47%, 거의 50%에 육박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구제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 상태의 세수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지, 과거에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납세자 보호에 대한 관련한 부분이 구제가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절반 가까이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내용인 건데, 그러면 기사 내용만 두고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너무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상당히 높지 않아요. 매우 낮다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세수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는 그 확률이 과거보다는 점점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앞선 기사 내용처럼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께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무조건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이 걷어들일 거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왜 많이 해? 이런 시각보다는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회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세무조사가 안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안심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분도 있을 거예요. 나올까 너무 마음을 졸이는 것도 안 좋은 방법에 해당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나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안심만 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면은 교통사고 날 확률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교통사고가 났다라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사가 있다라면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몸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세무조사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히스토리와 세무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라면 보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무조사의 대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언제든 그 당사자가 우리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은 2023년 지금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더 종합적인 관점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도 세수 부족과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고 어제자 신문에도 나왔고요. 좀 많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은 세무조사는 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좀 꾸준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조사가 걱정된다라면은, 아니면 뭐 막연하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과연 조사가 나온다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검증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